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결혼 8년차 주부로 아이 하나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까이 사는 시댁과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시댁과 잘 지내기 위해 남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니 기혼이신 구독자분들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크건 작건 결혼해서 시댁과의 갈등이 아예 없는 며느리는 아마 드물지 않을까 생각해요. 대부분은 세월이 흐르며 자연스레 갈등을 극복하기 마련이지만 간혹 부부 사이 일보다 고부 갈등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주변에는 심심치 않게 많은 걸로 압니다. 결혼하면 친정도 부부가 중심이 되어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는 만큼 친정과 시댁을 내 가정보다 너무 앞서 챙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남편과 아내는 둘 다 자기 부모, 자기 가족을 챙기기보다는 내 아내, 내 남편을 먼저 생각해야 서로 서운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시댁과 갈등에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면 며느리가 발버둥치기보다는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꼭 아셨으면 합니다. 저는 결혼 전에도 그랬지만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가까이 지내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 부부는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출퇴근이 용이한 서울 인근의 집을 장만했었고 시댁은 차로 2시간 거리 경기 남부 쪽이라 왕래하기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께서 굉장히 아들바라기에 며느리에게는 꼭 시어른 대접을 받고 싶어 했던 양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 둘 귀한 집에 일남 일녀 중 막내입니다. 위로 누나가 있지만 시집가서 지방에 살아요. 게다가 남편은 시부모님이 거의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인지 누구는 자식 결혼할 때 웃으면서 보낸다는데 우리 시부모님, 아니 엄밀히 말하면 우리 시어머니는 결혼식 날 아들 장가 보내면서 그렇게 눈물바람을 하셨습니다. 아마 시집가는 저보다 많이 우셨을 거라 장담합니다. 오죽하면 시어머니가 엄청 저에게 민망해 하셨던 게 기억나네요. 이 사람 좋은 날 웃어야지 울긴 왜 울어? 며느리도 안 우는데 아들 장가 보내면 시원하다 해야지 왜 우냐고? 시아버지가 보다 못해 패백할 때 뭐래 한마디 했더니 어머니가 연신 눈물을 찍으시면서 하셨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공들여 키웠는데 당신은 몰라요. 내가 오늘 어떤 기분인지. 사돈이야 우리 아들 같은 잘난 사위였고 좋겠지만 나는 며느리가 살갑지도 않은 데다 며느리 봐서 좋다기보다는 아들 빼앗긴 기분만 드는 걸 어쩌냐고요. 나 참 이 사람 사돈댁이 보면 욕하겠어 이 사람아. 내가 볼 때는 우리 아들이 장가 잘 갔다는 소리 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할 게 분명하니까 제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당신은 뭘 모르는 소리를 그렇게나 해요.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라다고. 여유 없는 부모 때문에 큰 소리 못 치고 장가가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데. 아이고 속상해서. 나도 며느리 욕심 있는 사람이에요. 잘난 우리 아들 이렇게 어영부영 장가 보내고 싶지 않았다고요. 하나뿐인 우리 아들은 내가 꼭 며느리감 고르고 골라서 선보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던 장가를 보내다니. 보태준 거 없이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애들끼리 잘 사면 되는 거지 절대 자식한테 바라지 말란 소리야 당신. 암튼 좋은 날이니 얼굴 좀 펴 이 사람아. 남들이 보면 당신이 딸 시집 보내는 친정엄마인 줄 알겠어. 어머님 하시는 말을 저랑 남편만 들었기에 망정이지 우리 부모님이 들으셨다면 엄청 가슴 아파하셨을 겁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결혼 때부터 그리 녹록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기가 있다기보다는 뭐랄까, 좀 어른답지 못하고 철없는 모습을 보이시는 일이 많았어요. 흔히 말하기를 나이값 못한다고 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시아버님은 그나마 상식적인 분이라 어머님이 가끔 폭주하실 때 늘 누르는 역할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더니 초반만 해도 어머니가 너무 싫을 때가 많았는데 어쩔 때는 속이 빤히 보이는 어머니 행동을 보고 귀엽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세월의 힘이라고 해야 할지. 물론 제가 이런 마음을 먹기까지는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결혼해서 신혼집이 친정과 가깝다는 것부터 질색을 하시며 못마땅해 하셨어요. 돈이나 좀 보태주셨다면 모를까. 저나 남편 둘이 모은 돈에 친정 도움 얻어서 겨우 전셋집을 장만했는데 우리 친정에 아들을 빼앗겼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나 하셨습니다. 결혼식 때도 저보다 많이 우셨으니 말 다 했죠. 그런데 아이 낳고서 우리 부부가 큰맘 먹고 집을 대출 껴서 샀을 때 친정에서 결혼할 때 보태준 돈에 조금 더 보태주셨어요. 우리 부부에게는 큰 도움이었죠. 게다가 친정 근처 살면서 우리 친정엄마가 저희 일하라고 아이도 봐주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저는 아이 봐주는 친정을 더 챙겨드리곤 했죠. 그게 인지상정이라 생각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주고받는 게 있어야 자식도 잘하는 법인 거죠. 저희 친정에서는 저 힘들다고 도움을 주시려고 하셨지만 시댁은 거리도 멀거니와 나이가 많으시니 당연히 아이를 봐주시는 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면 꼭 듣기 싫은 말을 하고 가셨는데 그 말이 다름 아닌 당신은 아들을 장가 보낸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뺏겼다 소리셨습니다. 나는 잘 키운 아들을 너랑 사돈한테 이렇게 빼앗긴 기분이구나. 이러려고 너희 친정에서 니들 집 사는데 보태준다고 한 거구나. 너는 좋겠다. 우리 아들이 너희 친정의 아들 노릇 해줘. 집안 살림도 잘 도와줘. 나는 도대체가 우리 아들을 장가 보내고 득보는 게 없구나. 저런 소리도 꼭 남편이나 시아버지 없는 데서 저 들으라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말에 별다른 대꾸를 안 했어요. 어른이 하는 말이기도 하고 제가 뭐라 하면 공연히 말대꾸가 되는 듯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 들으면 질린다는데 듣기 좋은 소리도 아닌 아들 뺏겼다는 말을 저 볼 때마다 매번 하시니 저도 듣기 싫어서 참다가 몇 마디 대꾸한 적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 부모님이 우리 사준이 이렇게 살뜰하게 봐주시는데요. 서준 아빠도 그 덕에 맘 편히 회사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가까운데 안 계셨으면 저든 서준 아빠든 둘 중 하나는 휴직했어야 하거든요. 어머니도 우리 아이 봐줄 형편 안 되시는데 그럼 얼마나 마음 불편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저한테 더 이상 아들 뺏겼다는 소리 그만하셔요. 그럼 어머니는 더 이상 대꾸할 말이 없으니 입을 삐죽거리셨습니다. 아마 성격 고약한 시모였다면 제가 한 말대꾸에 더 난리치셨겠지만 그래도 저러고 마시는 거 보면 아주 못된 분은 아니셨다고 봐야겠죠. 그래도 손주는 엄청 예뻐하셨으니까요. 더군다나 우리 남편이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심술을 부리시면 항상 제 편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고약하게 굴고 싶어도 쉽게 그러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가끔 남편이나 시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눈치를 살피며 저에게 성질을 부리시거나 당신도 며느리 덕 좀 보게 뭘 해달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곤 했어요. 어머니가 유독 저에게 뭔가를 바라시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억울했지만 시어머니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멀리 사는데도 시댁 방문이 잦은 편이었어요. 가까운 거리가 아님에도 신혼 때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에게 오라가라 하는 일이 많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이가 없을 때야 어느 정도 어머니 뜻에 맞춰드릴 수 있었지만 직장에 다니고 아이까지 있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만큼 자주 시댁에 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도 종종 있었고 저 역시 피곤하거나 몸이 아플 때가 많아서 본의 아니게 방문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죠. 어머니가 중요한 일이라며 오라고 하시지만 사실 중요한 집안 행사도 아니었고 그냥 별일 아닌 일로 오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되도록 저희도 가려고 했지만 힘든 경우가 많아 거절하기도 했는데요. 그럴 때면 어머니가 무척 서운해하셨습니다. 요즘 통 얼굴 보기 어렵네. 사준이 얼굴 한번 보여주는 일이 그리 어렵니? 지난주도 왜 이렇게 자주 안 오는 거야? 가족끼리 일주일에 한 번은 못해도 2주에 한 번은 얼굴 보고 밥을 먹어야지. 뭐 그리 멀리라고 애 데리고 오기가 힘들다는 거야? 어머니, 저도 일을 하고 있어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아이도 요즘 감기가 심해서 병원에 다니느라 바빴거든요. 다음 주에는 시간 내볼게요. 네가 몸이 안 좋아도 나이 많은 나보다 더 아프게 하겠니? 나야말로 요즘 죽을 맛이구나. 딸 자식이고 아들 자식이고 나를 챙겨준 놈이 하나도 없어서 서럽지 뭐니? 우리 아들이 못 간다고 해도 네가 더 자주 가자고 하고 며느리가 와서 시부모 먹을 음식도 좀 해놓고 가고 해야지. 너는 시부모 공경하는 법을 좀 배워야겠구나. 응?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도 아들한테 대접받고 살려면 기꺼이 살아야겠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다. 시어머니는 친정에는 아이 때문에 매일 오가면서 시댁에는 어찌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것도 마다하냐며 아무래도 더 늦기 전에 아들네서 가까운 곳에 살아야지 안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속으로는 불만이 많았을지언정 그래도 저는 끝까지 말을 예쁘게 하려고 했어요. 저도 어머니 자주 찾아뵙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그런데 요즘 저도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자주 못 오게 되네요. 자주 찾아뵙고 싶지만 아이도 돌봐야 하고 몸도 챙겨야 하니 마음처럼 쉽지 않아요, 어머니. 자주 못 내려오는 건 어머니가 좀 이해해 주셔요. 이거야 원. 아들 장가 보내고 나서 아주 얼굴 보기가 더 힘들다니. 서운하다 서운해. 네 친정은 가까이 살면서 다 챙길 거 아니야. 근데 시부모를 이리 홀대하면 쓰니? 홀대라니 어머니. 멀어서 자주 못 뵐 뿐이지 저는 어머니랑 아버님 홀대한 적 없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결혼시키고 나서는 언제부턴가 우리 부부와 가까이 살겠다는 말씀을 부쩍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언젠가는 시부모님이 우리와 가까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두 분 다 70이 가까워오는 나이이신데다 사시는 곳 근처에 큰 병원이 없어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두 분이 여건만 되신다면야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아들네외 집 근처로 이사 오는 것도 괜찮은 일이죠. 먼 거리 오라가라 하시면 저도 못 간다고 할 때 스트레스인데 그럴 일도 없을 테고요. 하지만 나이 들어 오래 살던 곳 이사하는 일이 쉽지는 않은 일이라 두 분 다 쉽게 결정을 못 하셨을 겁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오고 싶어 하셨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이사를 반대하신 걸로 알아요. 병원 못 가서 죽을 일 없으니 아직은 이사 생각 없다고 하시면 시어머니가 매번 토라지시곤 했습니다. 게다가 남편도 아무리 자기 부모님이지만 근처에 가까이 사는 일은 부정적이었어요. 보통의 아들이라면 안 그랬겠지만 우리 남편이 딱히 효자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부모님 걱정해 주는 건 고맙지만 우리 엄마 스타일은 내가 잘 알아. 우리 엄마 만약 우리 근처에 살잖아?
당신 엄청 스트레스 받을걸? 우리 아버지 말대로 병원 못 가서 두 분 큰일 날 일 아직은 없으니까 나는 가까이 사는 건 반대야. 근래 어머니가 아빠 몰래 부동산에 집도 내놓으시고 하셨나 본데 아마 이쪽으로 이사 오기는 쉽지 않으실걸? 아버지랑 대판 싸우신 것 같더라. 근데 아버지 말씀이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뭐 그리 빨리 팔리겠냐고 걱정 말라고 하시네.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는 법인데 우리 엄마도 참 대책 없다 대책 없어. 어머니가 지난번에는 뭔가 다르시던데 확실히 이번 가을에는 우리 가까운 데 살아야겠다면서 구체적으로 계획까지 세우시더라고. 나야 뭐 언젠가는 당신 부모님 근처에서 보고 살아야겠다고 생각은 했어. 근데 어머니가 나랑 안 맞으니 만약 오신다 해도 중간에서 당신이 곤란할까봐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내가 아직 시기상조라고 한 거야. 때 되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어머니가 그런 소리 하셔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실행력이 만렙인 분이셨습니다. 저와 남편이 아직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시아버지를 이겨먹고 기어이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이사 오시기 일주일 전에야 들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도둑 이사 오는 시부모님 소식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나중에 듣자니까 집 처분하고 오시는 과정에서 돈 때문에 복잡한 일이 생겨 시아버지와도 이혼한 해 만에 엄청 많이 싸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계약금을 날릴 수 없으니 아버지도 결국 어머니에게 져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큰 문제는 어머니가 이사 오고 나서부터 저와의 고부 갈등이 더 깊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 우리에게 집 팔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이사 오기로 결정하셨다는 소식 들었을 때 남편이 어머니를 엄청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막상 이사 오고 나서 예상과 다른 말을 하시긴 했어요. 늘 자식 며느리에게 대접받고 살려면 가까이서 살아야겠다고 하시는 분이라 얼마나 우리 부부를 들볶으시려나 걱정했는데 오히려 우리 부부 덕보고 살 생각 안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뭐 니들 턱 보자고 가까이 살겠다는 줄 알아? 너희 힘들게 안 할 거니까 아무 걱정 말어. 니들은 아예 엄마 집에 올 생각도 말어라. 내가 뭐 며느리한테 못되게 굴려고 이사 왔겠어? 우리가 있어서 도움이 되면 됐지 힘들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니들 맘 편히 맞벌이 할 수 있게 도와줄 테니 나중에는 고맙다는 말이나 하지 말어. 어머니는 이렇게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손주 봐주느라 사돈이 고생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른다며 자기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시댁과 가까이 살면서 느낀 건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과 실상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어머님 말과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집을 찾아오셨고 그로 인해 저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게 됐죠. 시어머니는 집에 들러서 갑작스럽게 방문하거나 제가 없는 틈을 타서 집에 오시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오시는 횟수가 점점 잦아지면서 저는 일과 육아 외에도 시어머니의 방문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점차 정신적으로 지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방문이 예고 없이 계속되다 보니 집에서조차 마음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에게 연락 좀 하고 오시라고 몇 번 얘기하니 나중에는 연락을 하시긴 했어요. 그런데 현관 앞에서 나 지금 집 앞이다 문 열어라 이런 식이었죠. 연락이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 집에 엄마가 오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어머니 행동이 말과 달리 너무 얄밉다는 게 문제였죠. 어머니는 우리 집에 오셔서 늘 뭐 가져갈 게 없나 눈에 불을 켜고 다니셨습니다. 어머, 얘 서준애미야. 이거 내가 좀 가져가서 써도 되겠니? 너희 집에 있어봤자 짐만 되는 것 같은데 내가 가져가서 아주 요긴하게 쓰겠다. 이사 오면서 하도 버린 게 많은지 집에 쓸만한 살림살이가 없지 뭐야.
괜찮지? 아, 네네, 어머니. 혹시 급하게 필요한 거 더 있으시면 제가 챙겨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어머, 그럴까, 그럼? 그럼 다음에 올 때는 내가 아예 안 까먹게 적어서 오마?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어머니는 유독 제 살림에 눈독을 들이셨어요. 제가 안 쓰는 물건도 아닌데 먼지가 뽀얗게 쌓였으니 안 쓰는 것 같아 가져가시겠다며 여분의 청소기나 옷장의 이불도 꺼내가시곤 했습니다. 제 옷이나 가방에도 관심을 가지시기에 한 번은 백화점에 모시고 가서 괜찮은 것으로 장만해 드린 적도 있어요. 마음대로 가져가시지 말라는 뜻에서 그리한 건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어머니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듣기는커녕 친정엄마에게 해준 만큼 똑같이 효도하라는 엉뚱한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친정엄마는 뭐 하나 사드리려 해도 우리 힘들까봐 다 필요 없다 하시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어떻게든 뭐라도 얻어내려고 하시더라고요. 이러니 가까이 살면서 오히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더 부담스럽고 불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너희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고 남편에게 일일이 불만을 말하기도 참 곤란했습니다. 괜히 모자지간을 며느리가 갈라놓게 될까봐 조심스러웠달까요? 한마디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자주 제가 집에 없을 때도 마음대로 우리 집에 드나드셨어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지만 아이도 10분 거리 친정에 맡기고 있어서 굳이 우리 집에 오실 일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제가 집에 없을 때 비번을 누르고 들어오셔서는 집안을 헤집고 다니신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다 저도 조심스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없을 때도 집에 자주 오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굳이 저 없을 때 오셔야 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가능하면 저 계실 때 오시는 편이 어머니도 마음 편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저 집에 있을 때 연락하고 오시면 안 될까요? 너 있을 때 내가 오면 번거로울까 봐 그러지. 그냥 집에 들러서 정리 좀 해주려고 온 거야. 내 아들 집인데 뭐 어때? 편하게 오고 가는 게 당연하지 않니? 그건 그런데요, 어머니. 아무리 아들 집이라도 저희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머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는 건 감사하지만 저도 제 방식대로 살림을 하는데요. 저 없을 때 오셔서 제 살림 만지는 건 조금 삼가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며느리 입장에서 거절의 말을 시어머니에게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애둘러 말한 거지만 사실 어머니에게 나 없을 때 함부로 오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뜻을 전한 셈인데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더러 지금 아들 집에 오지 말라는 소리를 하는 거니?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와서 살림 좀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야? 며느리로서 이 정도는 받아들이는 게 예의 아니니? 오히려 편하게 아무 때나 오시라고 해야 맞는 거지. 이렇게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자신의 집처럼 편하게 생각하셨고 저는 그 상황이 불편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어머니와 제가 갈등 상황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항상 제 편을 들어주곤 했다는 점이에요. 시어머니의 잦은 방문과 요구들로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남편은 그걸 이해해주고 제 입장을 시어머니께 대신 전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 점은 남편에게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엄마, 우리도 평일에는 일이 많고 피곤한 거 알죠? 근데 엄마가 불쑥불쑥 오시면 며느리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게다가 집 비웠을 때 엄마가 오신다고 생각해봐요. 나야 그렇다 쳐도 며느리는 부담이잖아요. 오시더라도 제발 우리 있을 때 오세요. 우리 있을 때. 니들은 남들 다 하는 일 하면서 뭐가 그렇게 피곤하니? 내가 너희 도와주려고 오는 건데 그게 왜 불편하다는 거야? 엄마더러 집에 오지 말라 소리 나고 말이야. 아들 키워 장가 보내봤자 소용없구나. 내가 나조차고 오니?
너희 도와주려고 오는 건데? 그야 알죠. 엄마 뜻은 알겠는데 우리도 쉬는 날이 주말뿐이잖아요. 엄마는 내가 엄마 없을 때 집에 가서 엄마 물건 함부로 가져가고 안방에 막 들어가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우리 도와주시겠다고 와주시는 건 고맙지만 우리 있을 때 전화 한 통 하고 오시라니까요. 남편이 이렇게 저를 대신해 이야기해 줄 때마다 저는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이해해 주고 시어머니와의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주려 노력하는 모습 덕분에 조금은 버틸 수 있었죠. 사실 남편에게 자세히 말은 안 했지만 어머니는 제가 아끼는 그릇이나 물건들을 허락 없이 가져가시기도 하셨어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나 식재료도 마음대로 가져가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 결국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보게 되었죠. 어머니, 혹시 그릇이랑 냉장고에 있던 것들 가져가신 건가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빌려드릴 수 있는데 가져가셨다고 미리 말씀 좀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더군다나 어머니가 가져가신 그릇은 제가 안 쓰는 게 아니라 아끼느라 거기 넣어둔 건데요. 아유, 그게 뭐 큰일이라 그래. 원래 식구들끼리는 나눠 쓰고 나눠 먹는 거야. 시애미한테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말어라. 내가 잘 쓰고 돌려주마. 시어머니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해맑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한 번 간 물건은 되돌아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집을 함부로 드나드는 것도 모자라 제 살림을 마음대로 가져가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가족이더라도 서로의 물건이나 공간을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점에서 시어머니와 생각의 차이가 커서 갈등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몇 번이나 좋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물건을 가져가시거나 냉장고에서 음식을 가져가실 때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씀드렸죠. 어머니, 혹시 가져가시고 싶은 게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언제는 필요한 거 말하라고 하더니만 안 쓰는 듯해서 가져갔더니만 아까운 게냐? 어머니도 참 안 쓰는 것 같아 보여도 다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살림인데 어머니가 가져가시니까 난감해서 그러죠. 가져가시기 전에 미리 말씀만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어머니. 저도 웃으면서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어머니에게 최대한 제 뜻을 예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보통은 얄미운 시누이가 저런 짓을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왜 저리 욕심 많고 철이 없나 싶었어요. 말하면서도 매번 내가 왜 시어머니에게 이런 부탁을 해야 하나 현타가 올 때도 많았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전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혹시 어머니와 남편이 말다툼을 할까봐 그 전에 제가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남편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얼마 후 우리 집을 마음대로 드나드시던 어머니에게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아마 저 몰래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신 것 같았어요. 혹시나 시어머니가 서운해하실까봐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것도 화근이라면 화근이었네요. 제가 직장에서 한참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일에 몰두하고 있던 중 갑자기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엔 일이 끝날 무렵에나 연락을 하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전화를 하니 저는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엄마가 지금 응급실에 있대. 순간 어머님이 어디 아프시기라도 한 건가 싶어 저 역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어머님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응급실을 가셨어? 나도 자세한 건 몰라. 갑자기 배가 아프시다고 응급실 가셨는데 큰일은 아니겠지?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병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말이야. 당신이 나보다 가까우니까 지금 병원에 좀 빨리 가줄 수 있을까? 하필 아버지도 오늘 산에 가셨다는데 아마 지금 출발하셔도 2-3시간은 걸리신대.
그래, 걱정 마, 여보. 내가 빨리 병원에 가볼게. 저는 부랴부랴 병원으로 가며 어머니께 전화를 했는데요. 어머니가 거의 다 죽어가는 기력 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왔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니가 미운 건 미운 거지만 어쨌든 아프시면 큰일이니 급히 반차를 내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 시어머니는 아프신 상태로 침대에 누워 계셨고 평소에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액을 맞고 계셨는데 어머니는 왠지 저를 보기 민망해 하셨어요. 게다가 응급실에 그날 사람이 많아 의사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쓰러지신 거예요? 갑자기 병원 신세라뇨? 의사는 어디 있어요? 검사는 하신 거예요? 아이고, 예. 아깐 죽을 것 같더니만 이제는 살만해. 가만히 있어라, 그냥. 의사는 부를 것도 없어. 나 봐라. 보다시피 괜찮잖아. 이거 다 맞고 약 타서 가면 그만이니까 조용히 있자. 아우, 어머니. 갑자기 아프셨다면서요. 왜 아픈지 원인을 알아야죠. 노인들은 그러다가 큰일 나요. 서준이 아빠랑 아버님도 조금 있으면 도착하신대요. 오시면 의사 선생님 만나보고 가야죠. 어? 아이고, 참. 바쁜 사람들은 뭐하러 불러. 올 필요 없다 그래라. 나 괜찮아. 어머니는 어쩐지 빨리 병원에서 나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혹여 큰 탈이 날까봐 할 수 있는 검사는 하고 외래 예약도 할 참이었어요. 잠시 후 남편과 시아버지도 병원에 헐레벌떡 도착하셨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대체 뭐가 문제래요? 검사는 하셨어요? 당신 갑자기 응급실 신세까지 지고 무슨 일이야?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그래도 넘어진 건 아닌가 보네. 어디가 아파서 온 거야? 이럴 게 아니라 얼른 의사 먼저 만나봐야겠구만. 예, 며느라. 어찌된 일인지 간호사나 의사 좀 빨리 불러봐라. 큰 병 난 거 아닌지 물어봐야겠구나. 응? 남편과 아버지도 놀라서 어머니에게 어찌된 일인지 영문을 물으셨는데요. 어머니는 어쩐지 대답을 안절부절 못하시며 속 시원히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아이고, 참. 나 이제 괜찮으니까 수선들 피우지 말아요. 야비야, 나 보다시피 괜찮아. 큰일 난 거 아니라니까. 그냥 뭘 좀 잘못 먹고 배탈이 난 것 뿐이야. 어머니는 그제야 의사 불러서 물어볼 필요 없다며 상한 음식을 잘못 먹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뭘 잘못 드셨길래 이렇게 탈이 나신 건데요? 도대체 뭘 드셨길래 상한 것도 모르셨나 싶어 물었는데요. 어머니가 잔뜩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게 너희 집 갔더니만 소고기를 재워 놓았길래 조금 구워 먹었어. 먹을 때 조금 쉬었나 했는데 소고기는 괜찮겠다 싶어서 먹었더니 그게 탈이 났는가 봐. 아유, 참 이렇게 금방 배가 아플 줄 누가 알았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친정엄마가 한참 전에 가져다 놓으신 반찬을 떠올렸습니다. 엄마에게 죄송하지만 우리 먹으라고 해가지고 온 반찬을 바빠서 한동안 못 먹었거든요. 창에서 버리려고 했던 걸 깜빡 잊고 냉장고에 둔 채로 잊고 있었던 오래된 음식이었는데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냉장고를 뒤지다가 아마 드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저는 웃음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웃을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기가 막혀서요. 왜 굳이 아들 며느리 없는 집에 와서 냉장고를 뒤지고 배탈까지 나셨는지 저는 냉장고를 뒤지는 어머니 모습이 상상되어 웃음이 나왔지만 꾹 참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상한 것도 모를 정도로 배가 고프셨어요? 고기 상한 거 먹고 탈나면 큰일 나는데 하필 제가 버리려고 했던 음식을 왜 드신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부탁드렸잖아요. 가져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만 미리 해주셨으면
상한 반찬이라 버리려 했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남편을 보니 돌아서 있더라고요. 손으로 이마를 짚고 기가 막혀 하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얼굴이 벌개지셔서는 어머니를 나무라셨습니다. 뭐야? 아이고, 이 사람아. 내가 서준애미 보기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 짓이 없어? 아들 며느리한테 반찬을 해다 주지는 못할 망정 사부인이 애들 먹으라고 가져다 놓은 반찬을 그것도 애들이 바빠서 미처 못 먹어 상한 걸 먹고 배탈이 났다는 거야? 당신은 뭘 모르면 얘기를 말아요. 내가 나이 들어서 간을 못 보니까 음식 맛도 잘 모르게 된 건 알고 있어요? 다른 집 며느리는 일 다니면서도 시어머님을 얼마나 잘 챙기는데 며느리가 친정엄마가 해주는 반찬만 얻어먹기만 하고 우리는 챙기지도 않으니 내가 괘씸해서 그랬어요. 아니 누가 이렇게 배탈 날 줄 알았나? 어머니는 며느리 냉장고에서 꺼낸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기가 막히고 창피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아버지의 걱정에 더 큰 소리를 치시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배가 아프신지 얼굴을 구기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일이 되는데 뭘 어쩌겠니? 아, 모르겠다. 며느리 앞에서 이런 꼴이나 보이고. 암튼 나도 할 말은 있어. 며느리가 시부모 챙길 줄 모르고 반찬을 안 챙겨주니 내가 가져가는 거지. 암튼 얘 어디 가서 말하지는 말어. 사부인한테도 절대 비밀로 해라. 나는 네가 안 먹고 놔뒀길래 조금만 가져가려고 했던 건데 상한 건 줄은 몰랐다. 사람 참 말이나 못하면 며느리 보기 부끄러운 줄이나 알아. 어머니 말에 저는 순간 당황하면서도 약간 웃음이 났습니다. 근처에 이사 오신 후로 우리 집에 뻔질나게 드나드셨지만 이런 일이 생겼으니 어머니도 며느리 보기가 얼마나 민망하실까 싶어 일단 상황을 마무리 지어야겠다 싶었죠. 저 없을 때 몰래 집에 와서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까지 나셨다니 아마 이번 일로 다시는 우리 집에 함부로 오실 일은 없겠구나 생각했어요. 어머니 철없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귀여우면서도 그 상황이 우습기도 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일 없어야겠죠? 다음엔 그냥 드시고 싶은 반찬 말씀하시면 제가 만들어다 드릴게요. 저희 친정엄마가 많이 해다 주시면 나눠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저희 집 오셔서 냉장고 뒤지지는 마세요. 오늘 보니 어머니 상한 음식도 구분 못 하시는데 진짜 큰일 나요. 남편과 시아버지 역시 그동안 시어머니의 무례한 행동을 이해하려 하면서도 저보기가 민망했는지 어머니를 한참 나무랐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오면서 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신 건 웃을 일이 아니지만 그냥 상황이 너무 웃겼어요. 하필 왜 상한 반찬을 드시고 이 난리를 피우신 건지. 남편은 그동안 어머니가 저희 집을 드나들면서 제 살림 가져가고 했다는 사실을 그날 자세히 알게 되었고 저에게 많이 미안해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게 하겠다면서 저에게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신 말과 달리 사실 며칠 동안 배탈로 고생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어머니에게 확실하게 쐐기를 박았어요. 엄마, 제가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 알려드린 건 엄마가 혹시나 급할 때 우리 집 오실 일이 있을까 봐 알려드린 거지 마음대로 우리 없을 때 오시라고 알려드린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게 제 실수였던 것 같네요. 우리 집사람도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저한테 어머니가 했던 일도 그냥 혼자 조용히 넘기고 자세히 말도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아들 잘 둔 게 아니라 며느리 잘 본 줄이나 아세요. 요즘에 엄마같이 아들 집에 와서 냉장고 뒤지면 며느리가 손절하고 안 본다니까요. 뭐 내가 언제 며느리 잘 못 봤다고 하더냐? 알아들었으니 이제 그만해라. 엄마, 이제는 허락 없이 집에 오시면 안 돼요. 특히 저희가 집에 없을 때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없을 때는 더더욱 안 돼요.
오시려거든 꼭 미리 전화 주시고 오세요. 우리 장모님은 서준이 봐주시면서도 꼭 연락 주시고 오시니까 엄마도 앞으로 그래 주세요. 아버지도 어머니에게 다시는 아들 며느리 집에 가서 도둑고양이 짓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당신 아들 말 명심해. 아무리 아들 집이라도 주인 없는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시는 그러지 말어. 아이고 참, 나 이제 알아들었으니 그만들 해요. 얘 서준애미야. 암튼 그동안은 내가 미안했다. 앞으로는 조심하마. 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말 외에 두 사람 말에 별다른 대꾸를 안 하셨습니다. 아마 저에게 민망하셨을 거예요. 그 후 남편은 아예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꾸었어요. 시어머니는 예전 같으면 내 아들 집에 엄마가 오는 게 뭐가 문제냐며 억울해하셨겠지만 배탈 사건 이후로는 이전처럼 자주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배탈로 고생한 이후 어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해지셨고 저희 집을 찾는 일도 크게 줄어들었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저희도 조금 더 편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족 간에도 예의와 경계는 중요한 법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건 이후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배탈 사건을 겪으신 후 저희 집을 찾는 일이 거의 없으셨고 허락 없이 드나드는 일도 없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죠. 이제는 시어머니와 저도 가끔씩 만나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불편했던 감정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남편도 중간에서 잘 조율해주면서 우리 가족이 조금씩 화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지금은 시댁과도 잘 지내고 가족 간의 배려와 존중이 더 깊어진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합니다. 물론 세월이 1년, 2년 지나면서 예전보다 관계가 익숙하고 편안해진 이유도 있지만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 때 남편이 저와 시댁 사이에서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갈등 상황이 점차 줄어들었죠. 아무튼 지금 저는 시댁과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어머니도 예전과 달리 제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시면서 이제는 서로에게 더 많은 배려와 존중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이렇게 너그러운 분이었나 싶게 놀라는 일도 가끔 있습니다. 맞벌이하는 며느리 힘들다고 요즘은 친정엄마 대신 아이도 가끔 챙겨주시고 반찬도 해다 주시곤 하네요. 사람이 아무리 큰 사건을 겪더라도 죽을 뻔한 일이 아니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머니가 예전에 이기적인 모습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는 마냥 편할 수는 없는 평행선 같은 관계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노력으로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결국 시댁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남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남편이 아내의 감정을 이해하고 시부모님께 아내의 입장을 잘 전달해 줄 때 양쪽이 모두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되면서 갈등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시댁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가정을 지키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혹시 시댁과의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목한 가정의 시작은 작은 배려와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화목한 가정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